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 21의 정책의 의장 지용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 스킬의 이해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2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의 성향을 나눈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호성, 그러니까 얘기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여부, 그 다음에 반응성,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른 4가지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낮고 그 대신에 강하게 얘기하는 단호성이 높은 사람을 주도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낮고 그 말하는 단호성도 낮은 분석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드러운 우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단호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은 표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스타일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이 특성을 우리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먹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써먹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상대의 스타일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써먹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확인인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성향을 어제도 보면 반응성과 단호성에 대해서 2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체크할 때 바람직한 쪽으로 체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비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할 때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인데, 꼭 계획이 필요하냐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직장에서 상사라든지 특히 사장님인 경우, 그 다음에 만나는 고객이 중요한 빅 바이어인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발표자가 됐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대화를 주도하는 가장 높은 사람, 사장님이나 이런 분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 실행하는 건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대화를 처음 이끌어갈 때 처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 좋으면은 그 대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좋지 않으면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행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정확히 전달하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롤플레이라고 해서, 특히 보호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화 스킬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그 이유는 CSP라고 해서 카운셀링 세일즈 프로세스라고 해서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스킬을 말하는데, 각 단계별로 한 6단계 있는데 매일매일 같이 동료 고객과 대화를 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걸리면은 상당히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Practice makes perfect란 말이 있죠. 연습을 하면 그만큼 완벽해진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미팅이 끝나면은 오늘 대화가 어땠는지 사후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스킬, 써먹은 스킬 중에서 상대방인 그 사장님한테, 고객한테 어필이 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하면은 그것도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시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강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reinforcement라고 해서 심리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를 했더니 상대방한테 좋은 어필이 됐더라,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더라 했으면 여러분은 보상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상받았으니까 다음에 만날 때도 그것을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하다 보면은 더 좋고 더 좋은 나은 스킬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반응이 더 크게 호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이론, 보상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대 성향에 대해서, 스타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담고만 있으면 안 돼서 그걸 갖다 실제로 풀어먹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상대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째 특성을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가 주도형인 경우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주도형일 뿐만 아니라 추진형이라고도 얘기하죠.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일을 빨리 하고 빨리 말하고 빨리 걷고 회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로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을 직시하고 빨리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는 가능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짧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사항만 강조하고 세부 사항은 부록으로 별칭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해야 된다. 활기차게 말하고 행동하시고 똑바른 자세로 취하고 시선은 가능한 한 이분 상대가 주도인 경우는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선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일 중심의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엄수하시고 일의 전문성을 보여주셔야 되고 감정을 너무 강조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이 추진형은, 주도형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감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농담한다든가 사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사담, 농담이라든가 한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실 때 사실적인 말에 치중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은, 다음 분기 계획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도형의 4번째, 수준 높은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자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주도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 목요일 오전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상당히 어필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도 그대로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실 때 6번째로는 요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길고 세세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핵심 사항 중심으로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7번째는 체계적으로 대화하는데 체계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짧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자주적인 결정을 유도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한테 잘 안 묻습니다.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에 맞추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핵심적 8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분석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완벽을 추구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도형처럼 일 중심으로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되고, 어떤 사담이라든가 농담이라든가 또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고 사담 자제하시고, 격이 없는 태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은 격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상당히 캐주얼하게 입지 말고 정장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속어를 남용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 강조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감성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평소보다 여러분들이 특히 우호형이나 표현형에 보면은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확실한 증거와 근거,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이 사람한테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징빙자를 좋아하는 게 이 사람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할 때 말 끊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 좀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경청하시고 길으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사장님이 얘기하신 게 고객님이 얘기하신 게 이러이러한 얘기시죠. 요약하면 이런 얘기가 되시죠. 하고 컨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춰서 얘기하고 분석형은 추진형과 달리 상당히 느리고 말도 느리고 느긋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중하게 그 대신에 의사결정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뭐든지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이 경청하는 걸 좋아하고요. 본인 얘기할 때 가로막는 거 질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강한 인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드라이브 주도형은 상당히 인상이 강한데 이 사람은 인상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선을 주도형은 마주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시선을 마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강한 제스처라든가 목소리가 큰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친절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형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을 여러분께서 강조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라고 말하고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사장님이라든가 뭐 중요한 고객 관계없이 그 인간적인 얘기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어떤 돌아가는 요즘 정치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바람직하고요. 사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신체 변화를 잘 포착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사람이 화났을 때는 보면은 신체 변화가 신체 언어라고 그러죠. 그 변화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걸 여러분들께서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조라든가 신체 언어, 어떤 미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사람한테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는 걸, 동의받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역시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석형과 마찬가지로 경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지,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표시로 경청을 상대방 윗사람이 보여준다든가 또는 고마움을 표시할 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도와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근데 이 사람은 체계가 딱 잡힌 그런 상황에서 실력 발휘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급변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우호형인 경우에는 실력 발휘할 수 있게끔 체계가 잡힌 상황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윗사람이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사람과 된 측면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걸 안 좋아하지만은 자기와 관련된 일에 관련해서는 남한테 충고를 하고 남한테 충고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더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제안을 할 때 사장님이든 중요한 고객이든 그 다른 사람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대다수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상당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형이나 주도형은 업무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용 절감 효과를 지적해서 회사가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좋아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초과 근무 시간을 줄였더니 그의 비용 절감하는 거죠.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더라. 이걸 좋아합니다. 이런 말투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실과 논리에 치중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석형이 사실과 논리에 치중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주도형도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별로 선호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
위험 요소가 많은 걸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없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표현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표현형한테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해서 에너지 넘치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활기차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요. 말할 때 뒤로 기대지 말고 앞으로 숙여서 얘기하는 게 자세는 똑바로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중요하고 동작이 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드러진 신체 온몸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은 진지하게 자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가능한 크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그림에 초점 맞춰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석형은 세세하고 디테일한 걸 잘하고 분석을 잘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데 이 사람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큰 그림을 좋아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표현형하고 얘기할 때 절대로 세세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솔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또한 주도형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고 싶어 하지만은 묵진이 싫어해가지고 질문보다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호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고요. 의견이 다르면은 이 사람은 바로 이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지향적인 인간적인 걸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의견이 틀릴 때요. 상당히 스킬풀하게 재치있게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형 그리고 그 우호형처럼 자신의 선택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지지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안할 때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나쁜 소식도 직접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형은 격식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격식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석형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일에 열정과 흥미를 느끼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섯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대화할 때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주제가 막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 여러분이 얘기한 게 지금 얘기하신 게 이런 얘기시죠? 라고 컨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얘기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사람은 재미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장난치고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딱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산책하면서 아니면은 품격 있는 레스토랑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여덟 번째로는 오해형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을 의식하는 성향이 바로 이 표현형인데 그래서 주목하는 거, 주목받는 거, 평판, 다른 사람의 평판 그리고 각광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속박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속박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고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일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일을 좀 독특한 일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하는 프로젝트나 역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다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이 나랑 비슷한 유형도 있지 않겠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도형이 주도형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단호하게 스타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대등한 관계도 있지만 상사와 부하 직원 또는 고객과 비고객 담당 영업사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맞춰야지 갑이 을한테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을인 주도형이 이 사람은 정반대되는 사람은 우호형이기 때문에 좀 보다 부드럽게 더 경청을 하고 상대한테 단호하지 않게 그다음에 강요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석형이 분석형을 만났다. 그러면 둘 다 따지는 거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거 좋아하기 때문에 세우라 내오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데드라인 놓쳐가지고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정반대되는 것이 표현형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주도형처럼 어쩜 단호하고 좀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완벽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보다 표현형처럼 나무보다는 큰 그림을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형인 경우는 우형을 만났다 하면은 이건 둘 다 늘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업무가 진전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특히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표와 행동에 더 집중하고 좀 더 단호해져야 일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보다 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형인 경우는 표현형을 만날 때는 남한테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둘 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양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그것은 분석형이 보면은 남한테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양보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그것을 입 바깥으로 내려면은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화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사람들 접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화가 많이 나는 경우,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고 화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화났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